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강의하는 김병렬입니다. 오늘 또 강의 첫날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보니까 라이브로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다다음 주 지나고 나면 저 소수이지만 실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첫 강의니까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첫 강의에 실강으로 좀 같이 얼굴 뵙고 수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라이브로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시고, 또 인강으로도 기다렸다가 또 목요일 날 들으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11, 12월 달 수업 들으시고 이제 연속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나간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들이 많으신데, 1월 달쯤 새로 시작하시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나간 강의 궁금해서 좀 되돌아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미리 딱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왜냐하면 지나간 강의를 들으시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 안 돼요. 특히 1차, 2차, 동차를 다 한꺼번에 하시는데 지금 1월 달인데 지나간 강의도 들으시고 1년 강의 정규진도 쫓아가시고 이러면 시간이 거의 안 됩니다.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 다 들었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켜놓은 거거든. 그래서 직접 들어가가지고 강의 속에 내가 이제 몰입되는 게 아니라 켜놓고 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인사하는 거 보고 끝날 때 인사하는 거 보고 다 봤네 이렇게 돼요. 중간에 다 날리고. 그러니까 지나간 강의보다는 지금 1월 달서부터 차근차근 쫓아가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인강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요즘에 실강 학원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참여 못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인강으로는 굉장히 지금 회원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비대면으로 수업 듣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인강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인강으로 강의 켜놓고 자꾸 딴짓을 하거나 강의에 집중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 특히 이제 6과목 접하다 보니까 너무 이 기준을 잡을 수 없잖아요. 남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많이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각 과목마다 선생님도 여러 분 계시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르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 강의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시법 강의를 하는데요. 공시법은 그렇게 사실은 뭐 메인 과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공시법만 매달려 가지고 막 중내산에 막 이렇게 공부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문제밖에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대신에 차근차근 매일매일 조금 이렇게 조금씩 스트레스 안 받고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수업 목표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반에 또 인강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 강의는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자 이게 아니라, 자, 되도록이면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젖어가는 이런 강의로 끌어가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탁 던져드리면 이거 다 외웁시다 이게 아니라 자꾸 듣다 보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됐다. 요게 제 강의의 목표점이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난 그런 거 하기 싫다. 나는 뭐 딱 2단계 딱 듣고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매일매일 조금씩 강의를 들어가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쭉 가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좀 실력이 늘었다. 이런 게 이제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 과목들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공시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분히 조금씩 곁다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초반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제가
강의 계획서하고 수업 자료하고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업 자료가 바로 없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다가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프린트 출력 자료 없어도 수업은 들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댁에서 프린트 마련하셔가지고 수업 자료 출력하셔서 복습용으로는 꼭 글씨로 읽어야 되니까 수업은 크게 지장 없이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복습은 조금씩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용으로 자료가 꼭 필요하니까 자, 출력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복습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초반 잔소리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제가 제 이름이 김병열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소개하면 제 김병열이고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령. 그래서 제가 합쳐서 외우시기 편하라고 제 이름 못 외우신 분 많아요. 그래서 김병열 그래서 공시법 공시 그래서 열공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열공시 이렇게 외워주시고 제 이름하고 과목하고 같이 외울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과목 이름 6개 외우는 거 하고 각 과목마다 선생님 누구 계신 거 하고 이것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저하고 공시법 합쳐서 열공시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카페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카페 거의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요즘 대세는 또 밴드더라고요. 밴드. 뭐 인스타도 있고 하긴 한데 자, 저하고는 요 밴드로 주로 깊이 소통을 많이 하십니다. 회원수도 많이 있고 실제로 질문하실 거를 1대1로 대화로 질문하시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열공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밴드 어플 하나 까시고 열공시 검색하시면 저하고 직접 소통을 하실 수 있고 또 이 밴드는 이제 매일매일 제가 공부하실 주제를 지문 한 2개 정도씩 문제 한두 개 정도씩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일요일 빼고는 매일매일 올라갈 거니까 요거 보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가입해 주세요. 이거 의외로 가입 안 하시면 많더라고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 뭐 팔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하시라고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저한테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공부하실수록 일깨워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밴드는 가입을 해주세요. 됐죠? 카페는 가끔 가다가 제가 꼭 공지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따로 올려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카페를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밴드만 가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이제 공인중개사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해요. 먼저 시작한 축인데 시작해 놓고 나니까 남들이 다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어가지고 잠깐 미뤄뒀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촬영하는 강의 중에 이건 무료로 좀 올려놔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좀 깔끔하게 잔소리 좀 안 하고 강의들만 한 텀이 딱 요 정도는 한 세트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들어가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열공시 TV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뜹니다. 요걸로 들어가셔가지고 올라온 강의들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혼란이 있으실까봐 2020년 강의, 뭐 2021년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재생 목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골라서 들으시고 특히 가등기 특강 올려놓은 거 있어요. 걔네들은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열공시 TV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필요한 강의 같은 것도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플레이를 하시면 저한테 경제적인 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조금씩 이제 활용도를 좀 높여가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따라 좀 재미가 없었는데 남들 다 하는데 저도 안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좀 하려고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과목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1차 보시죠. 80문제 시험 보러 가셔서 당일날 시험 보러 가셔서 1차 보시고요. 좀 쉬어요. 쉬고 나서 2차에 또 80문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공법 이렇게 세트로 시험 보고요. 그리고 쉬어요. 그리고 이제 공시법과 세법이 또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2차 묶어서 한 번에 시험 봤는데 너무 힘들다. 좀 쉬어가자라고 해서 제도가 바뀐 지 한 3, 4년 됐습니다. 이게 바뀌면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예전에는 중개사법 먼저 풀고
그다음에 공시세법 풀고 공법 풀고 보통 이런 순서로 풀었어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우니까 맨 뒤로 가도 어려운 줄 몰랐어. 다 끝나고 나서 푸니까. 근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요 3번 쉬고요. 중개사법 공법을 같이 본다고요.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몇 년간 중개사법 공법 한꺼번에 80문제를 빡빡하게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중개사법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공법은 원래대로 점수가 안 나왔고. 그죠? 어쨌든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좌절한 거죠. 1차도 뭐 현차는 것 같은데 2차에서 진짜 전력 과목이라는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안 나와 버리니까 공법은 완전 점수 깎아 먹었고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이 두 번째 쉬는 시간에 굉장히 고민하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공시법, 세법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냐에 따라서 이 공시법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망쳐진 점수를 커버해가지고 진짜 기사회생했다, 진짜 구사일생이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분들 증언 중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몰랐겠지. 한 번에 쫙 시험 봤으니까. 중개사법 보고 공시 보고 공법 보면 그래도 공시법 잘 봤으니까 공법 점수 좀 덜 나와도 좀 안심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뭐 천국까지 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공시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시간 들여서 열심히 하자 이건 아니에요. 저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수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 종일 시험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힘낼 수 있는 과목이 되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시법이요. 공시법이 법이 두 개가 있어요. 등기법, 지적법 두 개가 있는데 등기법 12문제, 지적법 12문제 합쳐서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이 두 개의 법을 공부하실 건데 시험은 아무래도 등기법이요. 복잡하고 양 많고 어려워요. 그다음에 지적법은 비교적 단순하고 암기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적법이 어렵다라는 분도 계세요. 이거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고 사고방식의 차이고 공부의 순서의 차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적법이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적어도 10개는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등기는 6개 이상이 목표입니다. 6개 이상 목표인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보통 등기법도 거의 10개를 맞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만 한 20개 맞췄다라고 하면 세법은 큰 부담 없이도 고득점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적법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시되 등기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등기가 나중에는요, 사실은 좀 잘 안 까먹어. 지적은 쉽게 공부되면서 쉽게 까먹어. 근데 등기는 조금 어렵게 가지만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기법이 여러분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중을 좀 둬서 갈 건데 저하고는 지금 11, 12월 달 수업할 때 등기 먼저 하고 지적을 나중에 했어요. 지금 1월 달이죠. 그래서 금방 11, 12월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적법 마지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적 먼저 하고 등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달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험 대책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 암기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이해는 수업 시간에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예요.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암기가 안 되면 사실 시험을 못 봐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셔서 이해만 되면 암기가 될 거다. 그럼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이해도 되게 돼 있으니까 이해만 되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환상 갖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건 냉정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보통 수강생들이 제가 암기 위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무릅쓰고 말씀드리는데 현실이에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인데 어떻게 이해만 하면 다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분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이해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수업 받아들이시면서 암기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수험생으로서 할 일은 암기입니다.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게요. 이거를 좀 흔들리지 마시고 뭔가 뭐 이해만 하면 다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좀 버리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철저하게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1, 2월 달 수업을 다 들었는데 남은 게 없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1, 2월 달 처음 수업 듣고 뭐가 남겠어요? 이게 다 3, 4월 달, 5, 6월 달 계속 반복해서 듣던 게 다시 나오고 이게 의미가 다시 되새겨지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걸 이제 받아들여야 공부가 좀 되는 것이지 단순히 한두 번간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속 같은 내용도 조금씩 붙여가면서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절대로 한 번 수업 듣고 1시간 수업 듣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듣고 또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 아까 밴드 보여드렸죠? 자, 질문으로 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돼야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질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밴드 1대1 대화 열려 있으니까 밴드 보시면 제 아이디에다가 제가 여러분 질문 받으려고 따로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하니까 자유롭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부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계속 반복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집중력. 수업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공부할 때 자꾸 딴 생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자, 문제 풀 때도 이 문제가 옳은 거 고르시온지 틀린 거 고르시온지 요거를 지문 5개 읽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중간에 딴 길, 새길로 세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독해력. 자, 여러분은 이제 물어봐서 말로 대답하는 시험이 아니라 글씨를 읽고 답을 찍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글씨 읽는 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글씨 읽는 거는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읽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 독해력이 좀 딸리신 분들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늘려야 됩니다. 독해력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책을 읽으시면서 독해력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거예요. 독해력. 자,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수업 잘 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빨리 읽고 천천히 빨리 또 집중적으로 틀리지 않게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런 능력을 길러내셔야 돼요. 자, 이거 수험 대책 뭐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진도에 대해서 자, 지금 1, 2월 기본서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에 반복할 때는 좀 요약집 원고를 제가 넘겼거든요. 그래서 요약집이 고전에 나올 거예요. 한 1월, 2월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랑 요약집 같이 가시다가 3, 4월 달에는 이제 요약집으로 이제 수업이 넘어갈 거예요. 기본서 조금씩 참고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에 자, 요약서, 7, 8월 달 요약서 가는데, 자, 요약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 같은 거 붙여가면서 이제 추가로 조금씩 이제 범위를 넓혀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 전범위에 걸친 시험을 계속 보면서 연습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갈 거고요. 이때도 요약서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9, 10월 달.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일요일 날 특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5, 6월쯤에 등기법만 딱 하루 딱 잡고 가는 한 6, 7시간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등기 특강 하루 하고요. 7, 8월 중에 지적법 특강 하루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적 합쳐가지고 8, 9월 중에 또 하루 정도 잡는데요. 이건 학원마다 날짜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하루 정도씩 이렇게 잡게 되면 공지를 미리미리 해드릴 거니까 이 특강들은 항상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정규 수업하다가 이런 각도로 한번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각도로 이해가 좀 많이 됐다. 이런 증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특강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되면 따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지금 2달씩 계속 되는 거 보셨죠? 2달씩.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자, 1, 2월 지금 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넘어가라. 섰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제가 저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1월, 2월 강의 있고요. 3, 4월 강의 있고요. 자, 5, 6월, 자, 7, 8월, 9, 10월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1월 달에 계신 거죠. 많이 남은 것 같죠? 이게 금방 가요. 여러분들 이제 2달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 건데 금방 3월 되고 금방 5월 되고 금방 7월 돼요. 그러면 이거 바로 시험 코앞이란 말이죠. 그래서 1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 힘들었던 2020년도 확 갔잖아요. 2021년에 지금 이제 10달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초반에 힘 빼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힘 빼는 분들 점점 힘 빠져가지고 막판에 힘 빠져요.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초반에 막 열기 타오르는 건 좋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넉 달이에요. 요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초반에는 좀 천천히 워밍업을 하시면서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9, 10월 달에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7, 8월 달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냐가 여러분 등락을 결정하는 되게 결정적 요인이에요. 이때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힘 빼버리면 나중에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수업 듣고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힘이 뒤치면 더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수업 들으니까 들을만하네 이러면서 한 넉 달 좀 버텨가면서 조금씩 이게 페이스를 올려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1년을 준비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인데 1월 달에 너무 힘 빼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공시법은 그냥 저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본다. 이런 과정으로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주세요. 1년 과정 이건 이제 앞으로 3월 달, 5월 달, 7월 달 할 때마다 그려드릴 건데 진짜 시간 빨리 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2달씩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거고요. 요거는 뭐 잔소리 이제 그만하고요. 자, 공부하고 계시는 교재는 기본서 요거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프린트 계속 조금씩 드릴 거예요. 특히 동영상 인강 준비하신 분들은요, 프린터가 필요해요. 이거 무한 리필 이런 프린터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출력을 하셔야 되니까 프린터를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8주잖아요. 8주. 2달에 8주.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여기 와서 촬영을 하니까 8반 촬영이 됩니다. 다른 요일은 다른 학원 가겠지만 수요일 날은 이제 종로 캠퍼스 여기서 8번 여러분하고 이제 기준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적 먼저 하다 그랬죠? 지적에 1주, 2주, 3주, 이제 3주간 지적을 먼저 하고요. 나머지 8주간 등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간단하게 OT하고 지적 총론, 지번, 지모 요 정도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요거는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 계획서에 다 올려놨으니까 뭐 걱정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수업 내용 진행하도록 하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조금 이제 11, 12월 달에 처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잔소리가 지겨울 수도 있지만 1월 달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잔소리였으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웬만하면 잔소리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부의 방향을 좀 혼자 못 잡겠는데 이렇게 잔소리 해주면 좀 도움된다 이런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아닌가요? 자, 알아서 할게요. 어찌됐건 공부는 여러분들이 잘저를 하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법학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조금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끌어들이는 거니까 조금 듣기 싫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뭐가 있어요? 영동군청. 영동군, 이게 충청북도의 영동군이라고 있거든요. 뜬금없지만 영동군청. 자, 영동군청이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요? 영동군수가 있어요. 군수. 영동군청에 영동군수가 있다. 그렇죠? 자, 여기가 어디냐? 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방법원이 그 밑에 이제 지원들을 두고 있어요. 법원. 법원에 자, 지방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에 지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 위에는 고등법원 있죠. 자, 이 필기는 혹시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인강 보고 계신 분 필기하실까봐. 자, 저는 필기하는 거 너무 싫어요. 여러분이 필기한 게 싫어요. 저는 뭐 최소한만 필기를 할 겁니다. 필기할 거는 이미 책에 다 있어. 자료에 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릴 거니까 필기는 안 하시고 집중해 들으시면 됩니다. 재밌게. 자, 고등법원 위에는 대법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법부의 법원이 있고요. 그 법원에 보통 소송 붙으면 뭐 지방법원에 1심 간다면 1심, 2심, 3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심 지방법원 가가지고 소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방법원 소속에 등기소가 있습니다. 등기소. 김포에 가면 김포 등기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영동군에는 영동 등기소라는 건물을 따로 짓지 않고 요 지방법원, 자, 이 지방법원이나 지원 밑에 자, 등기과나 등기계 이런 걸 두고 있어요. 등기소, 등기과, 등기계.
자, 여기서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관리해요. 등기부라는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자, 등기소 건물이 따로 있기도 하고 지방법원의 등기과나 등기계 사무실로 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뭘 관리한다? 등기부라는 장부를 관리해요. 근데 영동군청 있었죠? 군수. 자, 여기는 김포등기소. 그죠? 잘 안 보이시죠? 김포등기소. 이것도 여기 법원 마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법원 계열의 등기소가 있다. 그래서 김포에는 김포등기소가 있습니다. 김포등기소. 그죠? 자, 여기. 김포의 가치가 요즘 2배가 됐죠. 제가 김포 살거든요. 김포 가치가 2배로. 자, 이게 김포시청이에요. 김포시청의 제일 높은 사람, 선거를 뽑는. 자, 누가 있을까요? 김포시장. 그죠? 여기가 이제 종로구에 종로구청 있잖아요. 종로구청에서 제가 이제 처음 신혼여행 갈 때 여권 만들었거든요. 여권 만들 때 그때는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신혼여행 처음 갈 때 여권 만들 때 우리나라 여권 만드는 애 몇 개 없었어요. 구청이 다 하지 않고 몇 개 구청에서 했었는데 제가 가까운 데 종로구청이었거든요. 종로구청에 이제 새벽에 와가 여권 만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종로구청의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기를 우리는 지적 소관청 그럽니다. 지적 소관청. 자, 여기는 등기소, 등기부를 관리하죠. 자, 지적 소관청에서는 지적 공부를 관리합니다. 자, 지적 공부, 등기부. 자, 이게 지금 우리 주인공들이에요. 지적 공부, 등기부, 지적법, 등기법. 자, 지적 공부, 등기부.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해가지고 애기들 말 배우듯이 용어가 이렇게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 자, 등기부. 이 두 개의 장부들 중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을 써놨단 말이에요. 자, 주로 뭘 쓰냐? 여기서는, 자, 토지의 표시로서, 자, 그 땅 면적 얼마냐? 자, 뭐에 쓰는 땅이냐? 지목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토지 표시를 얘기하고요. 물론 소유자가 누구냐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적 공부는 주로 표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다. 그래서 지적법은 표시다. 그래서 외우기 편하시라고 제가 표지적 이렇게 봅니다. 표시는 지적이다. 자, 안 쓰셔도 돼요. 자료에 다 해놨어요. 자, 등기부에도 역시 자, 토지나 건물에 표시를 쓰긴 쓰지만, 자, 이건 이제 요거 쓰는 데를 이제 표제부라고 합니다. 표제부에 표시를 쓰는데, 자, 이거 말고도 등기부에는 갑구라는 곳에 소유권자가 누구냐? 소유권자. 자, 누가 이 땅 주인이냐? 이런 거죠. 자, 을구라는 곳이 있어요. 을구에다가 저당권자 누구냐? 전세권자 누구냐?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부가 있는데 그 각각 장부가 관리 기관이 다르다. 자, 요쪽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오늘 지적법 할 거니까 이쪽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3주 이후에는 요 등기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여기부터 가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러분 살고 계신 동네에 자, 시장이 있거나 군수가 있거나 구청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동네의 지적소관청이에요. 그 양반들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윗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윗사람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자, 위에 누가 있어요? 자, 영동군수 위에는 누가 있을까? 충북도지사가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그죠? 김포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종로구청장 위에는 서울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울산시장, 이렇게 큰 시장이잖아요. 광주시장, 이렇게. 큰 시의 시장과 자, 도지사. 자, 이들을 합쳐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요? 자,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많죠. 예, 그 중에 저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행정부 라인이죠. 이 위에 국무총리 있고 대통령 있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자, 맨 위에 저하고는 장관이 제일 위에 장관. 그다음에 그 밑에 시도지사가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의 지적법의 주인공은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적법상 항상 거의 주체가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이 가로넣기 누가 하냐? 지적소관청. 거의 90% 맞아. 근데 가끔가다 이건 좀 큰데 그러면 장관이에요. 좀 큰데 장관.
모르겠다, 지적소관청. 이거예요. 자, 일단 이 찍기. 모르겠으면 소관청. 자, 시장, 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 그다음에 이건 좀 큰데 싶으면 장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가끔 지적소관청이 물어봐.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승인을 신청한다. 승인해 주세요.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시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돼.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시장, 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 이렇게 보세요. 사실은 지적소관청도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그 지금 안 해. 안 하고 자,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보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 이 우리의 주인공. 가끔 윗사람한테 물어봐. 시도지사. 이거 너무 큰데 그럼 장관. 이렇게 자, 세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예. 그다음에 이쪽은 등기소, 여기서는 등기부를 관련 독자적인 업무를 하고 주로 권리, 소유권 왜? 자, 권리에 관한 얘기를 주로 쓰는 장부들이에요. 권리니까 자, 다툼이 있는 거죠. 자, 다툼이 있으면 싸워서 소송하죠. 소송 어디요? 법원 가서 하잖아요. 이쪽은 법원 계열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적법, 자, 이쪽은 등기법 이렇게 둘로 나눠 보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저하고는 2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표시는 표지적. 자,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는 표지적. 자, 권리는 권등기. 이게 이제 공시법 맨 처음 시작입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제가 삼각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실체 관계라는 게 있어요. 실체 관계.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잖아요. 부동산 관심이 있으면 그 부동산의 현황을 알고 싶죠. 현황. 그 부동산 어떤 상태냐? 자, 그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단 말이죠. 저하고는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봐요. 토지, 건물. 토지의 표시는 소, 지, 면, 경자. 자, 소, 지, 면, 경자. 자, 뭔지 몰라도 외우고 이해합시다. 외우고 이해하세요. 소, 지, 면, 경자가 토지의 표시다. 자, 소는 소재지예요. 이 땅 어디냐? 예, 충북 영동군에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지는 지번이에요, 지번. 몇 번지냐? 산 102번지다. 이런 거죠. 자, 지목은 임야다. 대다. 공장용지다. 창고용지다. 잡종지다. 이런 걸 지목이라 그래, 지목. 자, 면적은 몇 제곱미터다. 몇 평 안 쓰고요. 몇 제곱미터 씁니다. 몇 제곱미터. 그다음에 경계로 토지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좌표입니다. 좌표. 이거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소지, 지면, 경자가 토지 표시다. 이거 외우셔야 돼. 어느 동네 몇 번째 뭐에 쓰는 땅이 얼마나 있다. 이렇게 생겼다. 이게 토지 표시입니다. 현황이죠, 현황. 자, 이거 누구 땅이냐 보려면 소유권자 누구냐, 저당권자 누구냐, 그 사람의 성명, 이름, 성명, 주소. 자, 그 다음에 등록번호, 명주번. 설마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겠죠? 자, 크게 댁에서 3번만 따라하세요. 명주번. 따라하고 있어요? 명주번. 따라하세요, 자꾸. 자, 졸고 있으면 안 돼. 그죠? 우리 자녀분들 같이 보고 있으면 엄마 졸고 있으면 깨워라. 네, 엄마 깨워라. 자, 명주번. 됐어요? 네, 명주번. 자, 이름으로 자꾸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지지면 경자.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어느 동네 몇 번째 땅이 누구 거더라.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말 제대로 안 해주잖아. 그래서 이거를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쪽에 등기부에 표제부와 갑구을구가 있죠. 그죠? 여기는 지적공부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배울 거예요, 이거. 자, 이런 지적공부에 역시 토지 표시와 소유권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쪽 각각 전문 분야가 있어요. 자, 등기는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이다. 그래서 권리는 건등기. 자, 외우세요. 권리는 건등기. 자, 이쪽은 표시가 전문이에요. 표시는 표지적.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표시가 변한다. 자, 토지 표시가 변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지목이 바뀐다. 이런 거죠. 자, 지목이 바뀐다. 그럼 어디부터 정리해야 돼요? 지적공부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지적소관청, 영동군청이라든가 김포시청 같은 데 가야 돼요. 가가지고 분할 신청을 해. 지목 변경 신청을 해. 그럼 여기에 분할하고 지목 변경돼 다 쓰겠지.
그리고 나서 이 지적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네 등기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등기부도 지금 분할 정리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를 촉탁한다. 촉탁. 이쪽 촉탁. 그래서 얘네들 공무원, 여기 공무원 만나면 친하지. 공무원끼리 만나서 뒤에 가서 어떻게 속닥하지. 속닥 무슨 등기요? 촉탁 등기요. 됐죠? 공무원 촉탁. 그죠? 그다음에 거꾸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자, 소유권자가 바뀌면 권리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바뀌는 게 보통 땅을 공짜로 주거나 아니면 땅을 돈 받고 팔거나 이런 거잖아요. 돈 받고 판다. 매매하게 되면 실제로 둘이 만나서 계약서를 써. 그런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또 가야 돼요. 가서 자, 갑구에다가 소유권자가 바꿔 써졌다라고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럼 등기관이 그걸 보고 내 소유자 바뀌었구나. 등기부에 소유자 새로 써줄게. 써주고 나면 이쪽에 토지대장의 소유권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동으로 이제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야, 소유자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면 통지받아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장부를 항상 맞춰서 현 상태랑 딱 맞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양쪽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다 써놓냐? 우리가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려고.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이 땅 누구 건데 누가 넘어갔어요. 이 땅은 이제 분할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짜로. 이건 공짜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돈 조금 받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공시한다고, 공시. 그래서 저하고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공시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장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소유자 바뀌었어요. 토지 분할했어요. 라고 가서 신청을 또 해줘야 돼. 신청하면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저쪽에다 알려주고 이쪽에 알려주고 그러면서 양쪽 장부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공시법령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삼각형 기준으로 얘네들 조금 이제 생소합니다. 등기부에 뭘 쓴다? 등기한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뭘 쓴다? 등록한다.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은요 제가 프린트로도 해드렸고 우리 기본서에도 있어요. 자, 기본서. 자, 혹시 또 이제 그림 그리고 계실까봐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자, 저는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자, 136페이지 있습니다. 136. 자, 136페이지에 기본서의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등기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서 중간에 넣어놨는데, 자, 진도는 되도록이면 책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갈 거예요. 책 진도대로. 지금은 136페이지에 그림이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자, 그림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테마마다 전부 다 제가 그림을 다 넣어놨어요. 다 그림을 이쁘게 잘 넣어놔서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전체 테마가 딱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거구나 라고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자, 공시법 맨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장부가 두 개 있다. 자,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써놓는 걸 등기해놨다. 써놨다. 여기다 써놓는 거 등록해놨다. 등록해놨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전문이냐? 권리가 전문이다. 그래서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외우세요. 권리는 권등기. 여기는 표시가 전문이다. 표시는 표지적. 이쪽이에요. 양쪽을 항상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이 등기 쓰세요. 라고 하는 걸 촉탁한다. 촉탁.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낸 거 통지.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통지가 옵니다. 땅 주인 바뀌었어. 니네도 고쳤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통지.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촉탁과 통지입니다. 됐죠? 자, 뭘 갖다 쓰냐? 토지 표시와 소유자를 쓴다. 토지 표시는 소지지면 경자. 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와 등록번호. 얘네들을 가져다가 쓰게 돼 있다. 됐죠? 자, 이게 전반적으로 본 겁니다. 여기다 계속 살을 붙여 나갈 거예요. 계속 붙여 나가면 전체 공시법이 끝나요. 이건 제일 처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장부가 두 종류가 있고 기관이 다르다. 자, 여기는 지적 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그 위에 시도지사, 장관. 여기는 등기소, 등기과, 등기계. 그 위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양쪽 기관이 서로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보시고 자, 교재에 있는 거 다 확인하셨잖아요. 예. 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 안 되면 안 돼. 암기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여기 뭐예요? 소지지면 경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소지지면 쓰시면 되겠죠? 예. 안 써도 되고 자, 머릿속을 보면서 자꾸 생각하세요. 여기 뭐 있었어요? 소유권자, 저당권자의 이름, 명, 주소, 주, 등록번호, 번. 자, 명주번.
자, 이쪽에 갖다 쓰는 거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갖다 쓰는 건 등록한다. 등록한다. 등록이죠. 자, 여기 등기부에는 사실관계를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안 가르쳐 주지? 등기부에 사실관계 어디다 써요? 자, 이쪽으로 가는 거 뭐예요? 촉탁. 그죠? 이쪽으로 가는 거 뭐예요? 통지. 그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자, 우리 라이브 듣고 계신 분 댓글창에다 다르세요. 예, 뭐라고? 여기 들어가는 거. 등기부 사실관계 어디다 쓴다? 표로 시작하는 거. 예, 그래서 라이브 댓글창 좀 쉬는 시간이 있다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올려보세요. 표로 시작하는 거. 예. 자, 등기부의 사실관계를 어디다 쓴다? 표. 세 글자. 예. 자, 라이브 우리 들으시면 이거 댓글도 달고 하면 또 집중도 되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맨 첫 시간에 공시법의 삼각형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적제도는 토지 표시, 사실관계. 그다음에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적법은 토지 얘기만 얘기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 토지예요. 토지. 근데 등기는 토지 등기도 있고 건물 등기도 있습니다. 자, 물론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요. 그건 지적법이 아니라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저하고는 건축물 대장 얘기는 따로 잘 안 합니다. 지적공부 토지 주로 얘기하고요. 이쪽에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밑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쪽은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 밑에 등기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두 개의 제도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뭐 어차피 교재 다 정리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사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사례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례 요거 하나 보고 좀 쉬었다 갈 거야. 걱정 마시고 조금만 집중합시다. 자, 이거 산을 받은 아이다.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스토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매매로 할까, 증여로 할까,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땐 증여가 좋겠더라고. 증여. 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또 이제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상속이랑 또 헷갈리는데 상속이랑 증여랑 다르거든요. 근데 자꾸 혼돈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 할아버지가 옛날에 갖고 계셨던 시골 땅을 손자한테 공짜로 주겠다. 증여하겠다.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상속이 되겠지.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아들 건너뛰고 손자한테 주겠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자는 그 아빠가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럼 그 아빠가 대리를 하겠지. 대리로 법정 대리. 그래서 대리로 감사합니다. 의사 표시해야 돼. 그래서 주겠다, 감사합니다. 의사 표시가 만나면 계약이 된 거예요. 이 계약을 증여 계약이라고 해요. 자,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상속은 그냥 돌아가신 걸 얘기하고요. 증여는 의사 표시가 만난 계약이 된 거예요. 자,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죠?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권리가 넘어가잖아요.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그러면 등기소에 가야 되겠어요? 지적소관청에 가야 되겠어요? 권리는 건등기니까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할아버지, 이 사람이 손자인데 이 둘이 합의해서 등기부에 할아버지 소유로 돼 있는데 손자 이름 써줘. 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합니다. 그럼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이거 지금 소유자 바뀌었는데요 라고 알려줘야 돼. 통지를 해주는 거죠. 자,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공부 반복이에요.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뭘 줬어요? 땅을 줬어. 땅인데 이제 임야. 그래서 보통은 산을 받은 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자, 토지가 어딨냐? 저 소재 지번 보세요.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까지가 소재예요. 그다음에 산 100의 2번지가 지번이에요. 소재와 지번이 있어요.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임야로 돼 있고 임야. 그다음에 면적이 3,948제곱미터. 평으로 안 써 이제 제곱미터 쓴단 말이죠. 이거 소지지면이 자 어디 있다? 표에 있어요. 소지지면 토지 표시가 어디 있어요? 표에 있어요. 그죠? 예. 댓글 달고 있어요 지금. 예. 토지 표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이 누구 거냐 보려면 갑구를 봐야 돼요. 갑구. 어떤 분이 진지하게 왜 갑구냐 그래. 뭘 왜 갑구야? 이름을 그냥 갑구를 붙인 거예요. 표제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을구 생략하고, 자, 갑구만 먼저 볼 거예요. 갑구에 뭘 쓰느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쓴단 말이에요.
소유권자가 누구냐? 김철수 씨요. 김철수 씨의 이름이 들어와 있죠? 주소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순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순위번호 1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첫 번째 등기란 겁니다.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분이 70년 7월 7일에 등기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유자로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는 생략을 하고 갑구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표제부와 갑구를 보니까 자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데 누구 거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제 이 김철수 씨의 손자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등기 절차죠. 자, 이거를 이제 좀 법적으로 좀 멋있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공짜로 줬다. 이거를 증여했다. 이 증여 때문에 증여를 원인으로 그 임야를 소유권 이전하겠다. 소유권 이전하려면 권리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권리는 권등기. 그래서 등기소에 먼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산을 받은 아이, 요거를 풀어서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만들면 이렇게 돼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등기소에 그냥 입만 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준비 서류가 필요해. 자, 뭐가 필요하냐? 일단 신청서가 있어야 돼. 신청서. 자, 무슨 신청서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렇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 등기 신청을 왜 하냐라고 하면 저희 증여가 있었거든요. 그럼 갖고 와봐. 증여 계약서. 증여 계약서. 그래서 등기 신청서, 증여 계약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나중에는요, 지금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뭐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건 단순히 시험만 위한 게 아니라 당연히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는 뭐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아무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신청서하고 계약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절대로 막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외울 게 아니라 자꾸 수업 듣다 보면 그냥 신청서, 계약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등기 신청서, 자, 증여 계약서 또는 여러분 이제 중개사 되시면 매매 계약서 이런 거 등기에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증여 계약서. 저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법정 대리인. 또 미성년자 아니라면 법무사한테 맡기죠. 맡기면 위임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할아버지가 등기가 예전에 됐었다. 할아버지가 진짜 소유자다라는 땅 문서 있잖아, 땅 문서. 그거를 요즘은 이제 등기필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로 해준다라고 할아버지 인감증명, 인감도장 이런 거 필요하지요. 그럼 이제 그 임야에 대한 대장도 하나 등본돼야 되고요. 또 손자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외울 때까지 할 겁니다. 자, 나중에 나도 모르게 외우게 돼요. 신청서, 계약서, 위임장, 땅 문서, 권리증,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인감이나 주소 이런 거 갖고 와라, 그죠? 그런 거 갖다가 등기소에 가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받아줘요. 그래서 이 접수번호 몇 번 준다고. 그리고 이거 해줘야 되나 심사해가지고 이 서류 미비한데 그러면 거절하는 걸 각하라고 하고요. 자, 이걸 받아서 등기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을 해주고 등기관 누가 처리했다라고 어느 등기관을 나타내는 식별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차가 끝나면 그 손자한테 등기필 정보란 걸 새로 만들어줍니다. 새 땅 문서를 주는 거예요. 이걸 등기필 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자, 요 밑에다가 써야 되니까 자, 우리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신청서에 방금 보셨던 영동군에 있는 땅의 표시를 쓰고요. 자, 등기 원인은 증여라고 쓰고요.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철수 씨가 자, 정환이라는 손자한테 지금 증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등기 신청서 쓴 요령도 나중에 등기법 넘어가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요 김철수 씨 이름 밑에 정환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환이가 자, 김철수 씨한테 증여받았구나. 나오죠. 소유권 이전됐구나. 그래서 2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지금 생긴 겁니다. 정환이한테는 등기소에서 이제 새로운 땅 문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김철수, 김정환은 영동군에 있는 영동군청에 간 거예요? 영동 등기소에 간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영동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소에. 그럼 영동 등기소에서는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지. 영동에 있는 등기소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있는 등기계예요. 등기계. 청주지방법원 여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등기계. 여기가 그 동네 등기소예요. 여기 간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거지. 진행됐어.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는 영동군청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소유자 바뀌었어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임야대장이 똑같이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소지지면.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예요? 김철수였는데 누구 바뀐 거죠? 김정환으로 바뀐 거지. 근데 이 김철수, 김정환은 영동군청에 안 갔어. 영동 등기소에만 갔어. 그래서 등기부가 기재가 되면 영동군청에는 안 가도, 이 영동군청이 그 동네 지적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에 안 가도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소유자 바뀌었어? 라고 보내주면 그걸 받아서 여기 정환이 거구나. 11월 1일부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등기부에도 써 있고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에 써 있고 양쪽에 써 있는데 소유자가 바뀐 거는 권리 문제니까 등기소에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권리는 건등기. 그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통지해 줘가지고 이쪽 소유자가 바뀌는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임야 대장이 있죠. 자, 여기도 당연히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도 써 있고 양쪽으로 나눠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써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적법이에요. 이쪽은 지적법, 임야 대장, 토지 대장이 지적법이에요. 이쪽은 지적이니까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거나, 그죠? 뭐 지번이 바뀌거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정리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등기 먼저 하고 이쪽으로 통지가 온 거예요. 통지 받아서 이렇게 정환이 이름으로 바꿔 쓰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그 토지 모양을 좀 봐야 되는데, 자, 토지 모양 보려면 그게 바로 임야도에 나오는 겁니다. 자, 임야도에 산 100에 2번지 있어 없어요? 다시 보세요. 자, 임야 대장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그죠?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이런 거 써 있어요. 소지지면 명주번, 소지지면 명주번, 소지지면 명주번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소지지면 명주번 가장 기초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명주번. 경계와 좌표가 없지. 자, 경계 좌표는 경계는 임야도. 자, 요 선이지. 요 선이 경계. 경계는 임야도, 지적도 이런 도면에 임야도에 이렇게 토지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산 100에 2번지 있어 없어요? 자, 산 100번지는 보입니다. 산 99번지도 있고, 산 100에 2번지, 102에 1, 102 이렇게 지번이 있어요. 근데 100에 2번지는 없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될 수가 있어요. 분할되면 산 100번지, 산 100에 1번지, 산 100에 2번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등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산 100에 2번지 이 토지에 대한 대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야도에 실제로 선이 들어가면서 경계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 100, 산 100에 1, 산 100에 2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가 되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임야도의 견본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실체 관계를 등기부에 갖다 적는 거 등기한다. 그죠? 권리는 권등기다. 그랬죠? 그다음에 실체 관계를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갖다 적는 걸 등록한다. 그죠? 이쪽은 뭐 기준이에요? 표시 기준이죠. 표시는 표지적. 그리고 나서 촉탁한다. 권리는 권등기. 그리고 나서 통지한다. 그래서 실제로 김철수 씨와 정환이가 만나서 증여를 했고, 그리고 권리가 넘어가는 거니까 등기소에 먼저 갔고, 해당 관할 등기소에. 땅이 영동군에 있으니까 영동군에 있는 등기소에 등기. 그래서 청주지방법을 영동지원 등기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 신청을 서류에 필요하겠죠? 신청서, 계약서 갖다 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쪽으로 통지해줘가지고 소유자가 바뀌도록 되는 겁니다. 이쪽은 임야대장이니까 임야대장의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다음에 이 토지 모양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임야도를 보는 거예요. 자, 지적공부, 이쪽 지적공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지적법인데요. 자, 지적법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지적공부가요. 자, 토지대장이 있으면 지적도가 있어. 그다음에 임야대장 방금 보셨죠? 임야대장에는 임야도가 있는 거야. 자, 4개 외웁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자, 임야대장, 임야도. 지금은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보여드렸어요. 그다음에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있어요.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우리 1억씩 10명 모으자.
그래서 다 공동 소유로 10분의 1씩 땅 하나 소유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 10분의 1, 너 10분의 1, 너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지분이 나오지. 그러면 그 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토지죠. 이게 10명 이름 쭉 써야지. 연명. 자,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때는 별도 장부가 들어간다. 공유지 연명부고, 요게 발전해서 공유지는 공유지인데 아파트 대지가 됐다. 그러면 아파트 101호, 201호마다 대지에 대한 지분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지분을 따로 써라. 이런 것들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 토지에 대해서 가진 지분권들, 요것들을 따로 대지권이라고 해서 이것만 쓰는 장부를 또 만들었어요. 대지권 등록부. 요것도 지적공부 대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에는 4가지가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원리를 파악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장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 자, 한 번에 못 외워요. 자, 계속 듣다 보면, 그 장부 여러 번 있겠지. 뭐 아파트 있겠지. 이렇게 하면 바로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을 해드릴게요. 자, 공유하는 토지가 있다. 공유지연명부. 아파트 대지가 있다.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해서 장부책이 4개 있고. 그림이 2개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 있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애매한 게 좌표를 가지고 경계점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는데 각 꼭지점들 있잖아요. 그 꼭지점들의 위치를 숫자로 정리한 게 좌표. 그래서 경계점 좌표를 따로 장부에 써놓은 그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장부에 이름을 자꾸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합쳐서 지적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공부. 자, 요것들은 날 잡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듣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지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된다. 지적공부 종류가 지금 7개를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전산화돼요. 컴퓨터로 전산화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8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7개 지적공부를 차근차근 외우시되 지금은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임야대장, 그다음에 토지대장. 요거를 조금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임야대장은 좀 전에 보셨어요? 김철수, 김정환이 지금 영동군에 있는 산 102번지에 대해서 지금 증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남아 있죠. 그다음에 토지대장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김포시인데. 김포시. 김포의 가치가 2배가 됐어요. 자,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600번지가 있다. 자, 여기서 차이가 있죠. 좀 전에는 산 102번지였죠. 근데 지금은 산이 없죠. 600이잖아요. 그래서 임야대장에는 집원 숫자 앞에 산자가 붙었고요. 자, 토지대장에는 산이 안 붙어요. 그냥 600 들어가는 거지. 요 차이가 있어요. 자, 또 하나만 더 차이. 자, 토지대장에 보시면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써 있잖아요. 요 위에 보면 4157010100 여기까지 돼 있죠. 요게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이에요. 앞에 10자리 숫자가 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코드 숫자예요. 그 다음에 11번짜리 숫자가 1 돼 있어. 그 1 딱 보면 이건 토지대장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06000000 이 600번지라는 소리예요. 06000000 600번지. 자, 근데 임야대장 넘어가 볼게요. 자, 임야대장은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까지가 43740340228까지고요. 그 다음에 2가 있어. 2 보이시죠? 2가 보이는 순간 이거 임야대장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1000002 이거죠. 100의 2번지. 01000002 100의 2번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2자를 보니까 산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산. 자, 임야대장이면 숫자 앞에 산이 붙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가장 큰 차이점, 일단 딱 보이는 차이점이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은 지적도가 있고요. 그죠? 임야대장은 임야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별도로 장부들이 또 나오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이따가 지적 공부 보면서 이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숫자죠. 이런 숫자를 나열한 이런 장부,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이런 지적 공부를 하나하나 이제 어디에는 뭐가 써 있고 어디에 뭐가 써 있고 또 집은 어떻게 정하고 지목은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적법상 배워 나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이외에 지적법상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현상, 지금 장부 뭐뭐 있고 뭐뭐 써 있고 요건 이렇게 정하는 거야. 끝. 요 정도만 보시면 지적법은 충분히 범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법 좀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고득점 나올 겁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요 지적법 얘기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 네.